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날이 결국 오는군요. 네. 3월 9일에 대선 본투표가 있고요.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본투표 하실 겁니까? 저는 사전투표였습니다. 아, 우리 저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 네. 저도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서 양양에 가서 양양에 사전투표하셨네. 갔었어요. 야, 양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자식 없이 그냥 방역을 위해 양양 갔었습니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굳이 가셔가지고. 예, 왜 줄 서서 또 추운데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그 사이에 또 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아, 그럼. 예,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국물 없는 기자회 한 주간의 미디어 이슈 살펴보고 또 대선 국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예측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지?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한 4, 5%포인트 정도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 우리 2%로 예측을 했었죠. 저는 4%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예측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제 주변에 제가 오늘 낮에 혹시 저쪽 당 찍거나 아직 결정 못 하실 것 같은 분 주소로 쫙 올려봤는데 네. 변희재가 하나 있더라고, 변희재. 아, 그분은 결정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변희재한테 내가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보니까 이봉규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뭐 난공불락은 네. 아, 포기하고. 그분들은 결정하셨을 것 예. 같은데. 제가 저 통화를 해서 인격적으로 설득이 될 만한 분을 찾아보니까 다 이쪽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거의 설득할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이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판세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2022년 3월 7일 현재 그 여론의 동향 대선 전망이 가능한 분들한테 네네. 쫙 한번 연락을 돌렸어요. 결론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자면 어게인 2002년 대선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몽준 후보가 전날 후보 단일화를 파기. 그렇죠.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또 2030, 40 세대들이 막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빨리 투표하러 나가라. 2번 노무현을 찍어라. 막 이러면서 독려를 했단 말이죠. 또 호남의 또 어르신들이 오후에 대거 또 이렇게 투표장에 나가서 그래서 간신히 노무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투표를 안 하면은 집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하나만 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정확한 판세가 이러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걸?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비관도 낙관도 할 때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투표장에 나갈 때 그렇고요. 근데 또 지금 제가 판세를 읽는 거는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여론조사가 이 표심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순 없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들까지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꼭 대선 결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 여론조사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전국이 지역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편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번에 보십시오. 사전투표가 37%. 만약에 한 75% 정도 투표한다 그러면은 절반이 이미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절반만 샘플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 이념별로 분류해 보니까 진보가 한 40, 보수가 25 이렇고 또 본투표는 아무래도 보수가 훨씬 더 많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상태로 만약에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본투표에 저쪽이 또 대거 나갈 거란 말이죠. 이쪽도 대거 나가지 않으면은 승세가 보이지 않아요.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투표에 우리가 운명을 걸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인가요? 뭐. 거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얘기는 또 정말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하나로 일치되는 게 없어. 어느 거는 제법 격차가 있게 뒤진다. 이것도 있고 어느 거는 여러 개 돌려봤더니 다수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죠, 사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중동 쪽에서 분위기는 지난주 안철수 단일화 그 전후로 샴페인 터뜨리기 직전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뭐 4단 케이크입니까? 네. 이번에도 4단 케이크?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쪽 분위기가 그쪽은 파티 매우 좋아요. 분위기였는데 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고 주말을 거치면서 단일화 역풍이 좀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보수 진영이 기대했던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좀 지금 단계에서는 아닌 쪽으로 일단 흐르고 있고 그 맥락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주 유세 취소하고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판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까지가 사실 건데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곳이 있잖아요. 네. 선거에 임박해서 네. 거기가 지금 조금 열세다. 뒤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우리 성렬이 형이 지금 수도권을 돌고 있어요. 수도권에 좀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네. 안산에 어제부터. 이렇게 돌고 안산 가서는 괜히 또 실적 좀 스쳤다고 막 그렇게 삿대질하고 또 마이크 안 나온다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한테 뭐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여성 유권자들 표가 다 근데 달아날 이번에 액션이에요. 이게 턴했잖아요. 네. 수도권으로. 네. 둘 다 미스인 것 같아요. 일단 턴에서 했던 유세가 방금 기영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그게 좀 태도 면에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패착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주에서 턴을 한 게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것도 좀 한 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저기 누가 물 조심하라고 해서 안 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정설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저기 나왔어요. 아침이 아니죠. 어제 저녁에. 뉴스타파. 네. 뉴스타파에서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수사 도와줬다. 또 이재명이 거의 공산당처럼 수익이 날만 하면 다 가져가서 공익 환수를 했다. 또 뭐 네. 공익 환수를 했다면 얼마나 이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에 지금 비리 주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꼽고 있는 거는 이건 진짜 덮어씌우기고 그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야, 내가 보고 배꼽을 잡았네. 최소한 이명박이는 BBK를 정동영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야, 난 그 비유가 정말 무릎을 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파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전 미디어오늘 사장, 저와 정상근 기자가 사장으로 모셨던 분이죠. 네.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을 때 이게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기는 제가 좀 오늘 들어봤는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미 지지 후보를 다 결정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하지만 투표를 하려고 하는 유동적인 층들한테는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동안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상당히 무슨 문제가 비리 의혹이 많은 건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계속 나오는 이런 의혹들을 보면 녹취록이라든가 녹취 파일들을 보면은 뭐야 뭐 아니네? 억울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본투표에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시켜 먹으면 은근히 비싼데 자꾸 땡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 팩에 5,500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탱글탱글한 족발을 먹고 있어요. 새우젓, 쌈장, 불족발엔 마요네즈?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싸먹자. 평일인데 막걸리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 난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족발 한 팩 뜯어서 푸짐하게 먹었어. 이 불족발 봐봐. 이렇게 탱글거려도 되는 거야? 이 식감 때문에 족발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는 착한 족발. 많이 살수록 저렴하대요. 냉동실에 10팩 정도 넣어두세요. 쇼핑으로 응원하자. 쇼핑은 김용민.com. 오늘 뭐 대선 얘기 나온 김에 네네. 또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이 이야기부터 한번 보따리를 풀까 합니다. SBS의 마부작침이라는 영상은 아니고 네. 기자가 이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표현 형식의 코너가 있는데 마부작침. 마부작침이란 게 사자성어로 도끼를 갈아서 이제 바늘을 만든다 만든다. 이런 뜻인데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은 뭐 언젠가는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깊이 있는 해석, 분석을 하는 그런 코너인 것 같은데 거기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띈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전화를 받은 분들, 여론조사에 응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 의뢰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네. 여의도 연구원이 만약에
의뢰를 한다면 정치 고관여 측은 이게 저 국민의힘에서 전화 거는 걸로 알고 거기에 또 부합하게 답을 하려고 하는 마치 이제 김용민이가 이제 과거에 OEM형 시사평론가 SBS 가면 SBS 입맛에 맞는 평론을 하고 MBN 가면 또 MBN의 입맛에 맞는 평론.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는 평론이라고 하는 건 사주를 안 건드리는. 네. SBS 가서는 윤 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MBN 가서는 장 씨를 비난하지 않아요. 뭐 그런. 왜 채널A 가서 4대 세습을 비판했습니까?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듯이 그 의뢰 기관, 조사 기관의 어떤 성향.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일보가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있을 경우 조선일보의 성향에 맞게 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네. ARS와 전화 면접 조사 네. 이게 그 후보별로 좀 다른가 이런 부분들 짚어봤는데 이번 SBS의 마부작침 보니까 ARS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플러스 3.8%포인트 이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ARS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대 0이 아니라 3.8대 3.8에서 0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가중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로 이제 낮 시간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주부나 노인층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고 지루한 기계음을 견딜 만큼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정치 고관여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 응답은요. NBS 이런 데서 좀 높은 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9%포인트 격차로 열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한 번 걸었을 때 안 받으면 또 걸어. 또 안 받으면 또 걸고. 콜백. 예, 콜백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만약에 투표율이 저조하면은 샤이 이재명은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투표율이 80% 이렇게 된다. 그럼 샤이도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ARS가 맞겠습니까? 전화 면접이 맞겠습니까? 어디가 맞겠어요? 전화 면접이 좀 더 정확. 전화 면접이 좀 더 적중률이 높겠죠. 80%. 지금 37%까지 왔으니까 80% 갈 수 있어요. 현재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77%가 만약에 넘으면은 이재명 후보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RS에서는 윤석열이 플러스 3.8%포인트 더 앞서는 걸로 나왔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ARS 최근 조사를 보면은 네. 공표할 수 없는 시점 이후 말고 그 이전에 나온 거 보면은 최대 4%부터 시작해서 아예 0%대 딱 붙은 ARS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면은 딱 붙었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NBS 또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뒷자리까지 일치했죠. 그렇죠. NBS는 40대 40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국면으로 보자면 정말 딱 붙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딱 붙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지금 공표가 안 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대략 뭐 한 3%, 4% 뒤지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은 ARS 조사의 경우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딱 붙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몇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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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뭐 몇천 표로 갈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네. 아니, 표까지면은 결과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쉽지 않겠죠, 진짜. 근데 뭐 들어보면 정말로 초박빙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한 30에서 50만 표 차로 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만큼 초박빙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비누향기님,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윤석열을 찍지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저기 유세 현장에서 막 막말하고 말이죠. 뭐 색깔론에. 아니, 저게 도대체 1등 후보의 면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그 지도자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화 운동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야, 이거 잘하면 말이죠. 선거 전에 씨발 소리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발언이 굉장히 거칠죠. 네. 아니 저기 어떻게 1등 주자에 물론 이제 이준석이가 뭐 여의도 연구원 조사 보면 한 8%포인트 앞선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그랬나?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 차로 자기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격차라면은 뭐
국민들한테 뭔 소리를 해도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건데 야 세상에 이 선거운동 때도 이렇게 오만하고 국민들한테 모멸감을 주는 이런 행태를 하면서도 당선이 된다면은 아이고. 근데 그 얘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막판 유세를 가면 갈수록 대세론에 취해 자체적인 지금 어떤 대세론에 취했어요 지금.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대세론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저 너무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세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건 분명했는데 이게 지금 단일화 역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나. 그래서 약간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자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투표 당일까지 가봐야 알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딱 붙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붙었고 그래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서 찍을 때 그쪽이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좀 슬픕니다. 근데 저따위 인간이 지금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말이죠. 감히 국민들 선택받기도 전에 축배를 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요. 우리 민주주의가 글쎄요 정말 뭐 일단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만큼 쉽게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쉽게 재창출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민주당이 좀 크게 반성을 해야죠. 또 실망은 드렸지만은 다시 좀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모습도 많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일단 반성은 하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암담해집니다. 암담해져요. 자, 투표에서 이기고 싶다면 지금 주변에 전화번호부 펼치고 친한 사람한테만 연락하지 마시고 원수지간은 말고 최소한 뭐 좀 오랜만에 통화하더라도 미안하더라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셔서 모레 투표 안 하셨다면 투표하실 수 있게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창석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 안 되는 아 그래요? 역풍 부는 거 아니에요? 과거 여자친구에게. 역풍?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헤어진 남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MSG가 아니야.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정말요? 그럼. 근데 어. 역풍 부는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연락했다가 연락했는데 이미 그분도 1번 찍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저는 거의 이제 간자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들 저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무슨 뭐 자리를 받는다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특혜를 받는다든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정치 논평조차도 이제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지지한다 이걸 여러분들께 인증받기보다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 안 망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망한대요? 망하는 게 아니라 물대포 맞고 용산에서 참사나고 세월호 그 비극이 어느 정도 때 일어났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안 망한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집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정치보복이나 운운하면서 노동자들 뭐 주 120시간 일하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고 싶은 자유를 달라. 이런 아무것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없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권하자마자 공약 이행률이 50%가 넘을 거다. 윤석열은. 이미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한 50%가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관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불행, 우리 공동체의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용산 참사 세월호 비극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정말 국민을 일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그 사이에 반성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를 정말 직업적으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쟤네들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될 집단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꼭 저기 똥인지 된장인지를 맛을 봐야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가게 하는 것이죠. 2002년에 그때 아침부터 정말 어떤 분은 막 전화하다가 울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비주류 이 프로그램도 초심을 잃었네. 언론에 관한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싶다. 혼자 푸념하고 흥분하고 떠드는 제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데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김용민 TV에서는 늘 그랬어요. 비주류님. 늘 그랬어. MC 최님께서 이봉규 전번을 자기한테 가르쳐 달랍니다. 그래요? 본인이 설득을 해보겠다고. 네. 그래요? 전번 넘기세요. MC 최님한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읍소를 해서 투표 당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1번 찍을 분들은 다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2002년 때 네. 정몽준 당시 후보가 단일화 철회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선일보가 사설 썼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사설이 있습니다. 그저 유명하죠. 노무현을 버렸다. 네. 그래서 그 사설이 실린 그때만 하더라도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농민신문 그래도 좀 보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다 꽂히잖아요. 아침에 배달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각 동네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 조선일보 꽂혀 있잖아. 다 빼는, 아 그래. 다 수고하는. 실제로 그게 벌어졌었어요. 새벽에 그 어르신들이 그거 읽고 네. 나가서 투표할까봐 조선일보를 다 수고했어. 그 정도로 절실하게 아. 2002년도에 뛰었어요. 뉴스를 포털이나 방송이 아니라 신문으로 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네, 그때는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원들이 조선일보 수거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겨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박시영 TV에서 5%포인트 차로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아, 제가 저랑 믿음이 비슷한 너무 예측을 적네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제가. 4%포인트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 김용민 씨 넘어오기 전에 고현준 평론가와 네. 저 그리고 박시영 대표가 내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2에서 2.3% 그리고 고현준 평론가는 38 광땡에서 3.8%.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현준 평론가. 박시영 대표님이 굉장히 좀 냉정하게 1%대로 이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0.1%로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니까. 예.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시민들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왔던 임진왜란 때 나라가 지켜주지 않았고 왕이 도망갔는데도 자기가 살던 고장을 지켰던 이 조선 민족이 어디 가겠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 너무 절박해 너무 보이셔가지고. 절박해요. 여러분 몸이 다 달아올랐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사실 다음 대선은 정말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아마 그런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한 5년 더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만족감을 드릴 그런 대통령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자, 정말 골프하고 선거는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상경보기님, 박시영이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비상경보기님은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기에 박시영을 이렇게 또 우습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깁시다. 아마 더 격찬하게 이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시영 대표가 아주 코가 납작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우리 비상경보기님이 빛이 나고요. 예.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알겠습니다. 오늘 저 민동기 기자님 이야기 보따리 좀 풀어주시죠. 일단 그 얘기 뭐 대선 얘기했으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생뚱맞게 주말 유세에서 언론 노조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신앙님 예. 전 위원장을 지목해서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뉴스타파의 취재라든가 이런 이제 전해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이 파일을 녹취록이 아니라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꾸 녹취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취 파일입니다. 네. 녹취 파일을 입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취재를 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어떤 그런 탐사보도 매체는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을 하기 때문에 대충 그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녹취 파일을 확보를 했고 이런 취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후보의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냅니다. 그 질문을 보낸 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보냈겠지만 최종적으로 보낸 게 일요일 오전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 오전 즈음에는 최소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얘기. 뉴스타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고 이 보도가 조만간 나간다라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유세에서 갑자기 언론 노조를 꺼냈느냐? 김용민 이사장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 녹취를 공개를 했다. 네. 분명히 이런 내용이 실무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를 사실상 그냥 동일시해서 언론노조에 대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네. 제가 이거는 혹시 제가 좀 과잉 해석을 하는지를 좀 스스로 좀 경계하기 위해서 네. 여러 언론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 언론인한테 물어본 결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를 사실상 이렇게 해서 그 맥락에서 언론노조를 강하게 성토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집행부는 뭐야 이렇게 맞아. 된소리죠, 된소리. 댄소리를 맞은 어떤 사실 지금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게 맞습니다. 신학림 위원장이 언론노조 위원장을 그만둔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엄청 오래됐어요. 아니 그거 그만두고 미디어오늘 사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미디어 그거 언제 사장도 쪽이에요, 하셨다가 그것도 꽤 됐죠. 네. 미디어 사장도 하셨다가 지금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가 계시는데 그렇죠. 굉장히 옛날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란 타이틀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공격을 한 것 같은데 네.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사실. 그렇죠. 뭐 언론노조 자기들 딴에는 뭐 이제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실 언론노조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이 작년에 계속 했던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를 해왔고, 저 SBS 윤창현 그 사람이 위원장 된 이후로 그쪽하고 친할 텐데 국민의힘하고.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강하게 좀 비판을 해왔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네. 그쪽 편은 물론 아니겠지. 그러나 네. 민주당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그럼요. 않아요. 네, 민주당이 그렇죠.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자기네들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평도 여러 번 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김만배 씨의 녹취 파일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언론 노조를 공격하는. 그래서 심지어 경기 동두천시 유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로 중앙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을 몰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법 권력도 장악하고 친여 매체를 동원을 해서 언론도 장악을 해서 5년 동안 거의 일당 독재를 했다. 그 지금 친여 매체는 이제 뉴스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 뉴스타파가 친여를 재미가. 네. 제가 봤을 때 친여 매체에는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KBS, MBC 이런 기성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면 다 친여를 들어가 해요. 있어요. 자기를 비판하면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 방송하면서 이명박 때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놈들을 다 TV에서 몰아내고 라디오에서 몰아내고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편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중립이고 뭐 무색무취 다 몰아내고 자기 편만 남겨놨어요. 이런 거라니까 자기 편 아니면은 일단 이거는 뭐가 좀 문제 있는 애, 좌파로 의심되는 애 이런 인식이고요. 자기를 비판한다 그러면 다 반대편, 네. 친여당, 좌파, 종북 이렇게 몰아세워요. 걔네들의 분류법은 그래.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언론 노조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언론 노조가 얼마 전에 성평등위원회에서 저를 씹었는데, 야, 저 뭐 할 일도 없어요. 전국 언론 노조가 무슨 일개 유튜버한테 이렇게 일개 유튜버를 씹어요. 난 그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선거 국면이라서 내가 말을 아끼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제대로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뭐 대응한다는 거, 뭐 무슨 뭐 반격, 보복 이게 아니라 제 입장을 낸다는 얘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전국 언론 노조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부를 향해서 무슨 비판을 해도 여당을 향해서 무슨 비판을 해도 아무 일도 없지. 무슨 되치기를 합니까? 반박을 합니까? 소송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정부 또 여당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최소한. 근데 만약에 저 친구들이 집권해봐. 이게 바로 일종의 어떤 그런 견본이라고 해야 되나? 맛배기라고 해야 되나? 그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언론 노조를 비롯한 6개 현업단체에서 오늘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뭐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만히 건드렸으니. 오늘 규탄 성명서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중 답이 없을 경우 1만 6천 언론노조 조합원과 현업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어떻게 직접 행동에 나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당연히 성토할 수밖에 없죠.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이거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자, 그래요. 이건 정말 언론 자유도 위태로워지는 것이고요. 지금 하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가는 고통 좀 당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도 그 시절을 좀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언론노조 이 발언 자체도 부적절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전 현직 언론인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 출신들. 황상문이 뭐 이런 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매우 좀 부적절한 언론관과 언론 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그런 당사자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언론노조 발언 자체가 더 위험한 거죠. 집권을 만약에 했다고 상정을 해보세요. 언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까? 이거는 실제로 지금 기성 언론사 종사하고 있는 언론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심상치 않겠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비슷한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기형.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정말 이제서야 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언론인들이 이쪽도 불가근 불가원 또 저쪽도 불가근 불가원 좋습니다. 그런데 둘이 정말 언론 자유에 대한 관념이 엇비슷하되 지향점만 다르냐. 이건 아니거든. 그 정성적 평가를 해보자 이거야. 이쪽은 물론 뭐 언론 자유에 대한 관념 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적어도 언론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는 걸 아는 집단이야. 민주당이.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언론을 말이죠. 전리품으로 알아요. 자기들 그냥 문선대처럼 여긴다고. 나라가 군대라면 문선대쯤으로 안다고 이 사람들은. 나아가 전리품으로 안다고.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 관념이 완전히 다른 이 집단. 그걸 왜 동일시를 해? 근데 언론들은 진짜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왜냐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광고를 다 뿌리는데 선거 운동을 하면 이제 그 신문에도 광고를 뿌리죠. 그렇죠. 한겨레는 안 보냈어요. 지금은 이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첫 선거가 딱 게시가 되고 다른 언론들은 다 보냈는데 한겨레는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표 방송을 전국 방송들이 하잖아요. 방송들 다 하는데 그때 이제 최근 막 이상한 경쟁들이 붙어가지고 막 재밌는 표정도 짓고 막 그러고 다 따오지 않습니까? 후보들한테서. 그걸 다 따는데 지금은 아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저번 주인가 하여튼 그때 직전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MBC나 KBS에 그거를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겠습니까? 김용민 씨도 했었어요. 김용민 씨도. 선거 나간 후보들 방송사에서 촬영하러 옵니다. 캠프로. 맞아요. 와가지고 와 이거 한번 좀 찍어달라고 해. 그리고 우는 거 한번 찍어줘. 우는 건 아니고 아이고 이게 뭐 갸우뚱. 이제 그 필름은 저쪽 후보가 으아 이게 나오고 나는 그렇죠. 예. 이게 나오는 좀 지고 거예요. 있을 때. 난 그것도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해줬네. 난 그 포즈는 안 취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보지 않지 합니다. 이럴 걸 그랬어. 근데 지금 윤석열은 촬영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적대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는 다 해놓고 KBS랑 MBC는 몇 주 동안 속을 태웠거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거방송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했어봐, 뭐 그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주 거만하다. 고민할 일을 뭘로 하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을 당했을 거야. 그거 뭐 바빠서 그랬다라고 해도 그게 몇 주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비판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네. 뭐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응해주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좀 치졸을 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현업단체들이 그때부터 좀 들고 일어났었어야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인들이, 특히 주류 언론인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또 견제를 합니다. 그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옳은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이쪽이 보다 더 지도 편달이 필요한 집단 아닌가요? 언론을 전리품으로 알고 지배의 대상, 자기 홍보 수단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집단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하고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 편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교육과 교정이 필요한. 형님, 지도 편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달이란 말은 채찍질이야. 채찍질이야. 내 말 그대로 채찍질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거기는. 그 친구들은. 아니, 지도 편달 그 친구들한테 해야지. 왜 김용민이한테 하냐 이거야. 지금 뭐 무슨 언론사 대표도 아니고 언론인도 언론인이긴 하지. 평화나무 이사장이긴 한데. 발행인이잖아 또. 발행인인데 내가 뭐 편집에 의견은 내도 결국 우리 저 편집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뭐 의견 제시해도 그 양반이 킬 시키면 뭐 아무 일도 아니게 돼요. 나는 뭐 그냥 의무만 있는, 권한은 없는 뭐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나하고 열린공감 TV하고 또 김호중까지 끌어와서 이 성평등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판하는데, 아이 그래요, 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괜찮습니까? 김건희가 그런 말도 했었잖아. 미투는 돈을 안 줘가지고 저런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셨나 모르겠어? 몰라요. 비판했을 수도 있는데 비판 안 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이러면 안 돼요. 잣대가 만만한 대상한테만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 이중잣대지. 안 그래? 그렇죠. 만만한 사람. 김용민이 공격해가지고 뭐 불이 뿔 거 없잖아 사실은. 그동안 쭉 봐오다가 드디어 이제 공격할 포인트가 됐다 해서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동네북이야, 동네북 김용민. 형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자, 여러분 네. 대답할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예. 네. 저기 우리 언론 혐오 사회. 예. 이 책도 여러분 사주셔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네. 혐오 언론 사회 잘 읽었다고. 아, 혐오 언론사. 예. 사회 혐오 언론. 야, 이 위치만 바꿔도 이렇게 확 달라지네. 예, 언론 혐오 사회 정상근에서 ES24 알라딘 그리고 교보문고 이 베스트셀러 대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여러분도 많이 읽어주셔야 제가 돼.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말이죠. 사람들이 꽁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슈퍼챗 많이 보내셨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 김용민이가 불쌍해서 보내신 것 같다. 네, 그래 여러분 슈퍼챗만 올리지 마시고 언론 혐오 사회 정상근 기자. 네, 네. 저희 우리 교회 곧 목사님 되실 네. 신민정 준목께서 읽어보고 야 어떻게 이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내셨는지 감탄을 하셨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어려운 걸 제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60%는 뻥일 거라고 제가 예, 그래요. 또 사주시고 우리 저 레드웨어님 말이죠. 지난번 사셨는데 또 사신다고. 예, 하나는 아이고. 그래서 저기 네. 꽂아놓고 하나는 저기 라면 받침으로 쓰시고. 라면 받침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혐오 정상사회 아니고요. 혐오 좀. 이제 이름까지 예, 있습니다. 언론 혐오 사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살성 목장 한우 양념 불고기. 요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는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 네네. 미리 먹었습니다. 예. 네네. 제가 불고기에는 아주 진심입니다. 정말 불고기 좋아해요. 설성 목장의 한우 양념 불고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먹을 거는 다 좋아하지만은 특히 고기, 소불고기는 정말 찐입니다. 찐. 네. 고기 반찬 다 좋지만 소불고기 빠질 수 없죠. 소불고기 아무 데서나 먹으면 질기거나 짜거나 국물이 너무 많거나 입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미리 먹어봤는데 앞으로 소불고기는 이거 사시면 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살성목장의 한우 양념 불고기 제품입니다. 한우 양념 불고기. 한우니까 얼마나 사르르 입에서 녹겠습니까? 그렇죠. 양념도 잘 배어나가지고 그냥 그 불고기만 먹었는데 밥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불고기는. 그렇죠. 진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한우 양념 불고기. 어르신들 이 불고기 맛 좀 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정말 맛있는 불고기입니다. 설성목장 한우 양념 불고기는 건강하게 자란 무항생제 한우를 얇게 점여서 한식 장인의 특제 간장 양념을 재워서 만들었습니다. 한우 중에 불고기 요리에 알맞은 담백한 부위를 선별했는데 양념이 더 잘 배이도록 고깃결을 반대 방향으로 손질해서 더욱 부드러운 육질을 느끼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 양념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남녀노소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해썹 인증은 기본이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가스 치환 포장을 사용해서 미생물 성장을 감소시켜서 안전하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스 치환 포장은 식품 포장 내부의 공기를 가스 혼합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높은 품질의 식품 신선도 그리고 유통기한을 여러분들께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성목장 한우 양념 불고기 한 팩 300g 18,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우 양념 불고기 한 팩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00원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은 지금 한 팩만 사셔도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먹어봤는데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워요. 이 보통 소불고기가 좀 질긴데. 그렇지, 질기면 그거 참 먹기 힘들어요. 네, 이거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네, 혀에서 좀 녹을 정도로. 제가 오늘 굉장히 재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 박지영 TV에서도 이 광고였거든요. 아, 그래요? 오. 시작하기 전에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왔더니 김용민 TV에서도 이 광고입니다. 네,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또 먹었습니다. 예. 너무 좋겠다.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공깃밥을 싸갖고 다니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한우 맞냐? 한우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설성목장에서 만든 거니까. 네네. 야들야들합니다. 그렇죠. 한우 양념 불고기. 그래서 이 한우들한테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보게 했어요. 아, 우리말을 하는 통과한 한우만으로 만든 게 설성목장 한우 양념 불고기입니다. IM 한우 이러면 탈락입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네네. 예, 미국으로 돌려보내요. 예. 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한 소들로만 만든 설성목장의 한우 양념 불고기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